동성 아까 말씀하셨는데 피보험자 건강보험료 부여가 되면서 아마도 법적으로는 뭐 동거인은 그럴 수 있다, 외국인은 그럴 수 있다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동성애 뭐 괜찮겠지, 동성원 어쩌면 앞으로 될지도 몰라 라고 무감각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회에서 이 동성애보다도 마약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마약도 문제이기 때문에 동성애 쪽에서 지금 마약 운동은 일치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진짜로 이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정말로 이 무시무시한 이 야당들 때문에 통과가 된다면은 우리 사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이 가중화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교육과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너무 이제 옆에 염 박사님께서 의사하신데 제가 이 제목을 보면은 에이즈 예방 정책의 역효과와 프랩 지원 사원의 역차별이라고 부제목을 붙여놨어요. 네, 여러분들 에이즈 치료는 나라에서 국가보험에서 해준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 예방약인 프랩, 예방 전 약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방 전에 약을 지원해주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동성애 부추기는 거죠. 지금 청소년들한테 동성애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하자면 지금 처음에 표현의 자유와 차별금지법이라고 했는데요. 차별금지법은 성별, 연령, 장애,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라는 법안인데 이게 평등법에서 기초해서 제도적인 장치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특히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과 관련된 차별 금지가 법적으로 보장될 경우에는 우리가 동성애는 에이즈의 위험성이 있단다라는 말을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차별금지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사회로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교회에서 아니면은 부모가 아니면 친척이 그런 말들을 아이들한테 흉보를 한다든지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녹음해서 그러지 않아도 학생인권법 조례 때문에 부모 고발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이거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사회적인 혼란을 아주 정말 가중화시키는데 아주 일조를 하게 될 법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차별금지법과 그 HIV 바이러스, 에이즈 예방 정책의 연관성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은 동성애들끼리 에이즈 예방이 남성과 남성 간의 성교회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이미 발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에이즈 환자 중에서 동성애를 통해서 발병이 됐다라는 게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2010년에는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216명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부터 2015년도에 전 세계 에이즈가 35%가 감소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5%가 증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2015년대에 1018명, 그러니까 215명에서 1018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2013년부터는 신규 환자가 매년 1000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예, 지금까지도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게 지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된다? 이거는 정말 더군다나 프랩까지 그냥 예방 차원, 예방에서 그 알약 뚝딱 먹으면은 너랑 나랑 해도 돼. 이거가 된 거예요. 에이즈 괜찮아. 예방되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교육이 특정 집단을 겨냥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에이즈의 감염률은 증가하고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그런 위험이 크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프랩은 사전 노출 예방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성소수자 지금 커뮤니티 있죠. 얘네들 앱으로 지네들끼리 만나서 우리 화장실에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여기에서 굉장히 어떻게 돼요? 아주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예방의 중요성 아주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저도 지금 의사 선생님 계셔서 제가 이걸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라는 것과 참 문제가 저도 좀 겸허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HIV 감염을 예방하는 데 사용되는 약물인 프랩은 트루바나라는 미국에서 FDA에서 시행이 돼서 2012년도에 시행이 됐고, 우리나라는 1919년도에 공식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주냐면은 에이즈 위험성이 있는, 아니면 에이즈에 걸린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사람, 또 다자의 사람들하고 성관계를 맺는 위험성이, 그러니까 고위험군들한테 예방 차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죠? 아주 뻔히 불보듯이. 그러니까 에이즈 안 걸릴 거야. 그러니까 동성애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랩이 동성 간 성접촉을 허용하거나 무분별한 성관계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문제, 사회 불안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결론을 첫 번째, 역차별의 문제가 심각하죠. 왜냐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높습니다. 지금도 이미 치료 지원에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차별금지까지 시행이 되면은 고액의 치료비와 약물 지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영향은 물론 추가적인 행정비용, 법적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 국민 재정에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공공의 건강에 우려가 많죠. 왜냐하면은 프랩을 이용하는 소수 개인이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 젊은 애들,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병이 전반적으로 유행이 많이 증가가 되겠죠. 더군다나 이 동성애들은요, 양성애자들이 많습니다. 예, 동성간뿐만이 아니고 결혼해서 자기 부인하고도 성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역차별 문제, 고용 현장에서 만약에 에이즈에 걸렸는데, 나 에이즈에 걸렸어, 그렇다고 해서 나를 차별하면 안 돼, 그래서 나를 고용하게 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를 보장해달라, 나를 차별하지 말아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의 문제, 고용의 문제, 경제 문제까지도 지금 파급이 될 것으로 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불공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나 감염임을 밝히고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동등한 요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이미 다른 직원들은 감염에 대한 우려와 걱정과 이런 것 때문에 경영에 대한 불안이 초래되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역차별 또는 아니면 더 차별이 가중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의료 서비스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나는 종교와 무엇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그런 환자들 나는 못 보겠다, 고소고발이 아주 난무한 사회가 되겠지요. 예. 공공시설 이용 문제 많습니다. 수영장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감염인과 비감염인 사이에서도 엄청난 법적 갈등과 운영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이런 의료비로 인하여서 취약계층에 소외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조금은 되고요. 자, 과도한 국가 개입.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에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용, 주거, 의료 등에서 개인이나 기관이 어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서로 법적인 문제가 오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긴 하지만 실효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법안 제정 과정에서 공공정책, 특히 국민건강과 관련된 정책의 부작용과 형평성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지 되고요. 만약에 단순한 평등의 관점이 아닌 다수 국민의 공공의 이익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실제로 차별을 근절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별은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교육과 인식의 개선을 통해서 해결돼야지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